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 오늘 이임식을 했는데요. 책임감을 느낀다. 또 사과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그 본질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떠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계엄 사태 후에 김선호 전 차관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전 인상 깊었습니다. 어수선한 군 분위기도 잘 수습하셨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김선호 전 차관이 어찌 보면 계엄 사태 이후 무너질 뻔한 국방부를 잘 추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계엄의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령관들에 대해 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전 굉장히 김선호 전 차관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무관하지만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보면 이 일선의 위관급 장교들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상반되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춰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은 여전히 국민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었고요.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 출석했을 땐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언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지금 수사 대상인가요? 일단 김선호 전 차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된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서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김선호 전 차관이 했던 그러한 발언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란을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선호 전 차관만이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체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우리 국방과 군인들의 사기와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이 책임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이후로는 국회에서든 다른 자리에서든 일관되게 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번 10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조금 전 보여드렸고요. 특검이 정당한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겠다. 정당한 소환 요청이란 건 뭘까요? 저도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처음엔 납득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소환 요청은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진행되겠죠.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렇게 썼는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지금 이 내란 특검 또는 본인과 관련된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 정치 영역에 다투고 싶을 겁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싶고 본인이 핍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퇴원하면서 보여준 모습도 역시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본인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대로 얘기하려면 전문의의 소견서를 가지고 제출해서 수사 담당자인 특검 측에 정당하게 수사 가능 여부를 절차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역시 충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날짜가 그러니까 오늘 11일 만에 퇴원이고요. 오늘 27일, 16일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입원을 했고요.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에 입원을 해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변호인 측의 설명을 보면은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다라고 해서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는 것에 또 하나 또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법학의 세계에서는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순우리말로 하나마나한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규에 따라서 정당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체포해서 피의자를 신문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한들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 가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중기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증거 능력이나 적법 절차의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조은석 특검이나 이명현 특검과는 지금 수사하는 스타일도 좀 달라 보입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준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바로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부터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6일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도 특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민중기 특검은 법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언급이 신중한 편이에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더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측에서는 지금 정신질환 부분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료 기록이 제출된다면 이것은 제 추론입니다마는 아마도 진료 기록 감정까지 의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지금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냐 이런 것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출석을 요구하는 아마 그런 정도까지 치밀하게 절차를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 본다면은 법규에 따른 정당한 출석 요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익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죠. 저는 굳이 붙일 필요 없는 단어를 붙인 것이다. 일종의 예. 최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또 다른 법조인 조현삼 변호사는요? 그렇죠. 일단 그 특검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함에 있어가지고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소환 조사 당시에도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각종 진료 기록이라든가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을 정도,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지의 부분도 아마 따져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중기 특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소환 일정에 대해선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출석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출석 요구하신 적은 없고. 예,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그런 논의한 적 없습니다. 예, 논의한 적 없다. 요구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짤막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 날짜가 지난 16일. 특별검사팀의 수사팀 구성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입원이었습니다. 특검의 설명을 보면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송영훈 변호사 짚어준 대로 의사의 소견을 묻고 조사가 직접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 소견을 듣고 직접 강제 수사를 했던 피의자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통상적인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몇 주 상간으로 지금 당장 뭐 소환해야 될 정도로 정보가 충분히 지금 특검팀에 쌓여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부를 더 이제 취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특검이 완벽하게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대국민 저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게 진짜로 아픈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지금까지 국민들을 대해왔던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들을 보면 속여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에 있어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얘기한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지금 저런 모습들도 뭔가 국민들께서는 뭔가 그냥 코웃음을 치지 않으실까 그럴 정도로 이 신뢰가 좀 붕괴되어 있다 이런 지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지점에서 만약에 실제 아프다면 안 아플 수는 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지금 죄목이 쓰여 있는 게 11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미 이 상당 부분 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명태균 건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건진법사 관련돼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샤넬백과 관련된 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다뤄왔고요. 그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 그다음에 관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국가를 다 흔들 만한 그런 엄청난 이 개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수사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방탄해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원, 경호처 이런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완전히 그냥 쓰러져 갔거든요. 그래서 이 저지른 죄가 지금 결코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차일피일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맡게 될 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 앞에 좀 겸허하게 오히려 이 특검팀의 이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최근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본인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억울함을 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뭐 당시 대통령실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억울하다는 면을 되게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하려면 지금 현재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특검을 통해서 나가서 조사에 당당히 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쌓여진 누명이 아니라 본인에게 쌓여진 혐의가 많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환 조사에 응하셔서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면 그 혐의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에 불응할 이유도 저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수사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시 전직 대통령 내일 소환 소식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고검에 특검 사무실 있잖아요. 지하 1층은 들어갈 수 있고 지하 2층에는 차단기가 있는데 1층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하 1층 앞에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측은 서울 고검까지는 가겠다. 일단 가겠다. 일단 가는데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고검에서 어떤 장면이 또 펼쳐질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실갱이를 좀 벌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통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출석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겠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피의자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전례가 없는 것이고요. 과거 어떤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으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조은석 특검이 그것을 허용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지하 주차장을 고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를 스스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단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현관을 통해서 출입을 하여 이번 조사에 응할 것인가 아마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부분을 고집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은석 특검팀에서 오늘 기자들에게 내일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현관 출입을 놓고 예를 들었는데 현관을 출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오지는 않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출입이 아니다. 혹은 다른 문 가서 저 여기 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출입이 아니다. 라고 예를 들면서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원래 9시에 통보였잖아요. 근데 1시간 늦게 가겠다라고 해서 10시에 지금 나오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 1시간 차이가 뭐라고 그렇게 1시간을 늦춰달라 그랬을까요? 글쎄요, 9시냐 10시냐가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비공개 출석,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냐 마느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비공개 출석이 중요했다면 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6월 5일, 6월 12일, 6월 19일 세 번의 출석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규 경찰에서 그렇게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선뜻 응했다면은 아마 거기서는 그 비공개 출석이라고 하는 출석 방식 부분은 훨씬 더 쉽게 조율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 지나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출석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공론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 치면은 일종의 자초위난에 가까운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그동안에 취해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또 하나 알려온 게 있는데요. 노상원 피의자에 대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공소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을 하고 있는 제25 형사부의 사건을 병합해서 변론을 병합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또 변론 병합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특검에서 알려온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특검의 수사는 지금까지 이 패턴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일단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전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도 다 채우지 않고 조속히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인 구속도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수사는 굉장히 속도전을 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에도 이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수사가 진척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특검팀에 합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각 수사를 진행을 했던 특검 구성원들이 함께 이번 수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